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정부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관광청을 제주에 신설하는 안은 결국 제외됐습니다. 해녀의 전당 예산 전액 삭감에 이어 공약 파기, 제주 홀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후보 시절 두 차례 제주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그때마다 강조한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관광청 신설과 제주 배치였습니다. 관광산업의 컨트롤 타워인 관광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주를 세계 관광의 메카로, 수준 있고 세련된 세계 관광의 메카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조직 개편안에는 관광청 신설 자체가 빠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안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제외 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당장 지역 관광업계에서는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제 해외 시장을 다변화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떠한 방법이든 그 공약대로 관광청이 신설돼서 제주에 배치되는. 정부안과 별도로 현재 관광청 신설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2개. 현재 국민의힘 사무총장인 김석기 의원이 2년 전 발의한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입니다. 두 법안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사무를 떼어내 별도의 관광청을 두자는 법안. 그러나 여당 사무총장인 김석기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주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가 입장을 바꾼다 해도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벌어질 우려가 큽니다. 이미 대통령 공약이었던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관광청 신설까지 빠지면서 공약 파기와 제주 홀대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공영 하수배관이 막혀 집안에 물이 새고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피해 보상을 놓고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사이에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아파트 거실 천장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집안 곳곳 임시로 받아둔 바가지에는 누런 물이 가득 찼고 욕실은 온통 물바다가 돼버렸습니다. 넘친 물은 안방 천장까지 덮쳤고 무게를 견디지 못한 석고보드가 통째로 떨어졌습니다. 물 그냥 누가 부은 것처럼 와장창하면서 물같이 떨어지면서 폭우처럼 떨어지면서 천장이 무너지고 한 번 더 무너졌어요. 물이 넘치게 된 건 공용 하수배관이 막히면서 역류했기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18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2층 상가의 공용 배관이 막히면서 역류한 하수가 4층에서 넘쳐 아래층으로 흐른 겁니다. 물과 함께 천장이 무너진 이후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방 안에는 곰팡이도 피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집안이 온통 젖어버린 입주민은 한 달이 넘도록 집에서 요리도 못해 관리사무소 측에 집안 전체의 천장과 바닥을 점검하고 보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소 측은 누수가 된 안방과 거실 주방의 천장 일부 교체와 전기 점검 등만 해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피해 입주민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보상을 놓고 입주민과 관리소 사이의 다툼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시멘트 업체가 주변 지역에 지원하는 상생발전 기금을 둘러싸고 해당 시군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업체가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피해 지역에 지원하고 있지만 제한이 많고 또 도입 취지에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의 김형호 기자입니다. 국내 시멘트 생산 1위 기업인 쌍용 C&E의 동해 공장입니다. 연간 1,000만 톤 이상의 시멘트, 클링커를 생산하며 올해 동해 지역에 52억 원의 시멘트 상생 발전 기금을 내놨습니다. 쌍용 C&E는 기존에도
연간 20억 원의 사회 공헌 기금을 지역 사회에 지원해 왔는데 2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그 전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지자체가 시행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세멘트 회사가 기사회 공헌 활동하고 있는 것 포함해서 그 시민이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의도하는 사업을 해보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시멘트 업체의 생산량에 톤당 500원을 지원하는 상생기금은 올해 전국적으로 7개 시멘트 업체에서 모두 233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쌍용 CNE는 52억 원, 삼표시멘트 38억 원, 한라시멘트는 30억 원 가량입니다. 지난해까지 포함해 올해 조성된 총 시멘트 상생기금은 332억 원.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활용할 수 있는 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멘트 기금을 조성하면서 기존의 시멘트 업체에서 해오던 사회 공헌 기금을 최대 45%까지 유지해 집행하도록 했고 5%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남은 50%에서 25%는 지자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만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보니 공모사업이란 방법까지 나왔습니다. 일반 공모를 하긴 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너무 이제 그 공연 위주, 일반 동아리 위주 이런 식으로 사업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배제가 돼야 되지 않나. 기금 운영 방법도 문제입니다. 중앙기금위원회와 지역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지역 사회공헌 사업을 다루는 지역기금위원회는 사무실과 운영 인력마저 제대로 없어 시멘트 회사에 끌려다니는 상황입니다. 일부 단체들이 기금을 전용을 하거나 아니면 시멘트 업체에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죠. 기초 지자체나 이런 단체에서 이런 쪽에서 그 지역 기금 관리위원회에 대한 어떤 감시 감독의 역할을 조금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시멘트 기금은 해마다 지급될 예정인데 시멘트 공장 피해에 대한 보상적 성격에서 출발한 상생발전 기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경남 울주군은 매년 100억 원이 원전 가동의 대가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신고리 5, 6호기가 가동하게 되면 2배로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데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 MBC 이동욱 기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할 때마다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발전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매년 100억 원 정도가 신고리 3, 4호기에서만 들어옵니다. 원전 가동에 따라 들어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별회계로 관리가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 원전 주변 지역 개발이나 방제 등 목적에 맞게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돈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 신고리 5, 6호기까지 가동되면 매년 200억이 되는데 한 부서에서 소진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때문에 울주군은 이 돈을 다른 부서의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특별 목적이 있지만은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재정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해관의 전출을 허용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갖고 관리하고 써야 하는 예산을 군청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에도 어긋나는 행정 편의주의라며 조례 개정안을 보류시켰습니다. 원자력 발전 지역 자원 시설세는 일반 회계로 전출치 않고 특별 회계 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필요성과 시급성이 미흡했기 때문에 어차피 다 같은 예산이니 효율적으로 나눠 써야 한다는 군청과 세금의 원칙과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는 의회. 울주군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등에 문의한 뒤 다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동욱입니다. 바다 사막화인 갯녹음 현상으로 제주 지역 해조류의 생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우뭇가사리 생산량은 350톤으로
10년 전 4,830톤의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급감했고 톳 생산량도 1,518톤에서 29톤으로 모자반도 260톤에서 13톤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제주 해역의 갯녹음 면적은 12.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에서 마약류 감정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서 마약류의 국과수 감정 건수는 지난 2020년 19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440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주 도내에서 마약 사범 검거도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0% 증가해 도내 마약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을비가 찬 공기를 몰고 왔습니다. 현재 제주의 비는 대부분 그쳤는데요. 바람이 꽤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비구름 뒤로 높은 하늘에서는 영하 25도 안팎의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어제보다 4도가량 떨어져서 서울은 11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전국적으로 쌀쌀해지겠습니다. 바람은 더 강해지겠는데요.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낙하물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이 필요하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고 또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제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구름만 지나겠고요. 오전까지는 약하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16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와 남부 지역 19도, 서부와 동부 지역 18도, 산간 지역은 1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어제 낮보다 1, 2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낮 기온 17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 동부 앞바다와 남부 앞바다에는 특보가 해제됐는데요. 그 밖에 제주 해상에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은 없겠고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 서비스를 개통하고 2023학년도 공사립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시작합니다. 처음 학교로 서비스를 통한 우선 모집 접수는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뤄지고 일반 모집 접수는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주를 찾는 수학여행단이 1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제주를 방문할 예정인 다른 지방 초중고 수학여행단은 490곳에 9만 1,6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421곳 7만여 명이 이달 말까지 제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관광협회는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교육 일상 회복에 맞춰 현장 체험학습이 허용되면서 수학여행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의 들깨 포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자치경찰단과 들깨 이동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출몰 신고가 잦은 중산간 마을과 목장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포획틀 3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제주시 지역에서 포획된 들깨는 336마리입니다. 제주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국인의 과태료 미납률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제주에서 외국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2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한 건수는 800여 건에 그쳤습니다. 유경준 의원은 외국인들이 출국 후에도 과태료를 결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양범죄 특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25일까지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거나 기준을 초과해 화물을 싣는 행위 등 해양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해양 범죄 사고는 8,800여 건이며 이 가운데 20%가 가을철에 발생했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15분 도시와 관련해 취약계층이 도시 생활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5분 도시 등 콤팩트 도시 개념을 만든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는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지사와 대담을 갖고 15분 도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환경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노인과 여성, 어린이의 참여를 지향하는 개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탄소 중립과 도시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